우리 국민 2,200만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기금 규모가 현재 900조 원에 달합니다. 2040년엔 1,755조 원까지 기금이 모이지만 2041년부터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져 2055년 적립금을 다 써버릴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5년 전 이뤄진 조사와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 소진은 2년이 빨라졌습니다. 소진 시점에 당겨짐이 앞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 고령화입니다. 이 표는 통계청이 예측한 인구 구조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18세에서 64세 인구가 67.9%를 차지합니다. 이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을 텐데요. 반면 국민연금 받아 생활하는 고령 인구 65세 이상의 비중은 18.4%입니다. 아직까지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의 비중이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겁니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경제활동 인구는 절반 아래로 떨어지고 고령 인구는 10명 중에 4명을 차지합니다. 기금이 거의 바닥을 치게 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이 변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5년 전 조사에서는요, 2023년 출산율이 1.27명, 기대 수명은 83.9세로 예측이 됐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출산율이 0.73명으로 떨어지고 기대 수명은 84.3세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기금 고갈 시점도 더 앞당겨진 겁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예측 결과는 지금의 제도가 7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에서 보험료만 놓고 봤을 때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하려면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예측치도 나왔습니다. 70년 뒤인 2093년에 적어도 1년치 지급액만큼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두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엔 17.86%, 2035년엔 20.73%로 올려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5년 전 전망보다 보험료 인상률이 1에서 2%포인트 더 오른 건데요. 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내로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가 더 앞당겨질 걸로 예측되면서 나중엔 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준다고는 하는데 못 받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냥 나라에 기부차 내는 돈이 아닐까. 불안하죠.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야 되니까 내는 거지 사실 뭐 선택권이 있다고 하면 내고 싶진 않죠. 받으면 도움이 되죠. 근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랫세대가 윗세대를 부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때는 아랫세대가 없잖아요. 좀 늦게 받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정년이 있으니까 정년이 좀 연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그것도 또 젊은 청년들 일자리 또 뺏어가는 것 같고 해서. 젊은 사람들 보고 자꾸 내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젊은 사람이 역시 뭐 우리 자식들이고 뭐 우리 후손들인데 참 문제예요. 개혁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각자 이게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지 않느냐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국민연금 가장 궁금한 게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건지, 내면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복지부 취재하는 이준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 국민연금 보험료, 지금도 아마 본인이 적게 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17%, 20% 이렇게 올려야 한다 이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네, 이거는 지금 보험료율만 올린다고 했을 때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예측일 뿐입니다. 네. 정부도 실제 이 정도까지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 인상 외에도 여러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보험료를 더 오래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연금을 늦게 받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부는 오늘 나온 이 수치 자체보다는 5년 전 조사보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그만큼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의미를 전하는 것에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 보험료를 올리면은 더 내기만 하고 나중에 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특히 젊은 층에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네, 기금이 언제 바닥난다 이렇게 오늘 발표된 것은 이 현재 조건을 바탕으로 한 수치일 뿐입니다. 현행대로 계속 갈 경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실제로 고갈될 일은 없다고 이 정부도 전문가들도 확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민연금은 민간보험과 달리 네.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은 우리가 기금 내에서 이 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가는 필요하다면 세금을 기금에 투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국민연금에 지출이 과도하게 쏠리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소진 시기로 예상하는 게 2050년쯤인데 네. 이때 국민연금 지출액은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의 6.8%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경제 규모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안심해도 된다, 못 받을 일은 없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일단 못 받을 일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민연금 재정 상황에 대한 지금 점검 결과가 오늘 나온 네.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개혁에 좀 속도가 붙을 텐데 네. 현재 어떤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정부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네. 이르면 이달 중으로 그 개혁 특위에 초안을 내놓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그 연금 특위에서 오간 내용들을 확인해 봤더니 네. 연금 특위에서는 지금 그 현재 9%인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9%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많이 하고요. 올리면 저항이 커질 테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쟁점은 이 받는 돈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 받는 돈은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반면으로 그 노후 보장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보험료율도 올리고 사람들이 받는 연금액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쪽으로 계속 방향이 잡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2018년에도 연금 개혁안이 발표가 됐었지만 결국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이 개혁이 중단됐었거든요. 이번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점점 늦춰져서 지금은 63세, 10년 뒤엔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년은 60세죠. 소득은 없는데 연금 받을 때는 안 된 그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고령자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55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용률을 높이는 게 주 목표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60세인 정년의 개념도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60세로 시작됐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금은 63세, 5년 뒤인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더 늦춰집니다.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 계획은 60세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정년 퇴직자 재고용 같은 방식을 통해 특히 55세에서 64세까지의 장년층 고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5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은 일본 76.9, 독일 71.8%, 우리나라는 66.3%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정부는 연공서열식 임금 구조 탓에 기업들이 이 연령층 고용을 꺼린다고 판단하고 임금체계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 정년 후 재고용 형태는 이미 일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는 생산기술 정년 퇴직자에 대해 1, 2년간 근로연장제도를 시행 중이고 숙련된 기술인재 확보가 어려운 곳도 엔지니어 등을 대상으로 고용기간을 늘렸고 상당수 제조업과 금융업 등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임금은 삭감하면서 노동기간만 늘릴 수 있다며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팍팍한 고용시장에서 그만큼 신규 채용 축소를 우려하는 세대 갈등 요인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